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642페이지 로마조본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을 보겠습니다. 삼마열혈TV 질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1번 손해의 발생과 2번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둘로 나뉜다. 1번 손해의 발생. 어떤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되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생겼어야 한다. 그리하여 행위자가 손해를 발생시키려 의도로 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어도 그에게 대한 증거가 없어 이를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손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접근법 평론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만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너무나 비용을 두고 있고 또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때가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양가결론의 일반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손해가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즉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우리학설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의 문제와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상당 인과관계의 이론으로 한꺼번에 해결해갔다. 판례도 같다. 양가로 기억, 금융기관에게 은행거래 당사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소론과 같으나 금융기관이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 절차 과정을 생략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한 채 거래에 임하면서 1643페이지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최소한도의 조치만 취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재적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 예금계좌의 개설에 임하는 금융기관 이외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모용자가 제3자로부터 계좌의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금융기관의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 의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법한 것으로서 제3자가 입게 된 손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은에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형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원 상태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무위반과 피모임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결과 발생할 개연성은 물론 주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이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제대로 고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형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나 태양은 각양각색으로서 구중 모형자가 피해자와 정당한 거래관계를 맺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원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피해자가 그 원인계약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모형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라든가 모형자가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확보한 후에 그 수단을 사용하여 얻거나 얻어내려는 이득금을 모형계좌에 입금 보관하는 경우와 같이 모형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하여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입금하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 보관하는 데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모형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친해를 형성하여 원인관계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거나 가해자가 그 모형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가지고 차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을 추구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 확인 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형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이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긴데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1644페이지 양갑지급 우편역무 종사자가 내용 중용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우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편역무 종사자가 발송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내용 중용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관계의 성립, 이행, 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내용 중용 우편물에 기재되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 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의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 이행, 소멸 등과 관련하여 있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가로 이을 기업체의 임직원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로 이르렀다고 보면 상당한 법. 비록 기업체 임직원이 기업체 여신 제공업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분식회계의 가담 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분식회계 가담 행위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다. 양가로 미유 선행 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 정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선행 차량 운전자가
정지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정지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열세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경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들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 양가 비읍 부동산에 대하여 원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 계약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대하여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자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의 임차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가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계획하고 또 시도했으나 임대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그 원인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임대 지연 사이에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1번의 이 두 문제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는가 하면 이에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1645페이지) 이에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사견일의 견지에 있다함은 채무불이행분에서 밝힌 바 있다. 사견처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의 문제와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의 문제를 구별할 경우에는 여기 인과관계는 전제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조건적 인과관계로 충분하다. 즉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으면 된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비율적 인과관계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해도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배상 범위 확정은 다음 단계에서 결정돼야 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가는 이번에 인과관계와 관련된 특수문제 가해행위와 자인력을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자인력의 기여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판례는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손해분담의 공범이라는 견지에서 자인력의 기여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제외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가해자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면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양가 3번에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의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 그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하거나 완화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피해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되고 그 경우 가해자가 피해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른바 개연성설이 논의되기도 한다. 생활방해, 재정원칙인 의료가 등에도 그러하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